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슬프게도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일단 지난 강의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선시대의 거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과거 신라시대 해상왕이라 불렸던 장보고부터 오늘날의 대기업까지 한나라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경제력을 과시한 부자들은 대부분 토지에 바탕을 둔 농업부자가 아니라 상업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국제무역을 통해 거상으로 성공한 인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번 주인공 임상왕 임상옥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크게 신분제도를 산업공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선비사, 선비들, 농민, 수공업자, 상인. 맨 아래쪽에 있던 직업이 바로 장사를 하는 상인이죠. 조선은 기본적으로 상업을 말법으로 규정하고 본업인 농업과 비교하면서 열등하게 봅니다. 그래서인지 조선 후기 때 국제무역시장을 쥐락펴락했던 거상 임상옥의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행적을 또 찾아 들어가야죠. 박지원의 열하일기, 문일평의 조선 명인정 등을 통해 우리는 조각 그림 맞추듯이 그의 생을 재구성해서 찾아 들어갈 겁니다. 임상옥은 1779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임상옥 선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전무한데요. 문일평의 조선 명인전에 따르면 선대부터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아버지 임봉액도 중국의 서울이었던 영경, 북경 베이징입니다. 이곳을 왕래하던 상인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임상옥이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음을 알 수 있죠. 임상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향이자 활동 근거지였던 의주를 알아야 됩니다. 의주는 중국과 청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청나라로 조선의 사신행차가 떠날 때 국경에 넘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수일간 머무르면서 사행단을 정리하고 밀무역을 단속하는 곳이 바로 의주죠. 의주에 있었던 만상은 조선의 사신단, 연행사와 편승해서 대청무역에 적극 참여하기도 합니다. 임상옥의 집안은 의주로 옮겨온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의주상인, 만상이 됩니다. 임상옥에게 의주와 만상은 그가 국제 거상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죠. 임상옥은 18살이 되자 인삼을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 영경, 사행을 따라다니며 만주어와 중국어, 북경 장사꾼들의 은어와 시세 변동 등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임상옥의 초창기 상업활동은 그닥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임상옥이 2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렵사리 장례는 치르지만 아버지가 진 빚 수천금을 떠안게 되죠. 그래서 상주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리 길의 영경 장사길을 떠납니다. 분명히 임상옥은 눈물을 삼키면서 압록강의 험한 물을 수없이 건넜을 겁니다. 이때 임상옥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인삼에 대한 교육권을 독점할 수 있다라면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으로 나이 어린 아들, 순조가 즉위하면서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 임상옥은 대표 세도 가문 중에 하나였던 박종경의 지원하에 국가의 힘으로도 해주기 어려운 10년간의 인삼무역 독점권을 얻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임상옥은 도대체 어떻게 순조대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녔다라는 반남 박씨 박종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걸까요? 순조의 외삼촌이었던 박종경이 부모상을 당합니다. 전국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당시 전국에 잘 나가는 벼슬아치, 부자, 지방 사또들은 세도 가문의 줄을 잡기 위해서 앞다투어 얼굴을 내밀고요. 몇백 냥씩 부조금을 보냅니다. 이때 평안도 의주의 장사꾼 임상옥은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었지만 태연하게 박종경에게 무려 4,000냥을 갖다 바칩니다. 당시 4,000냥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천냥은 당시 18세기 머슴이 11년 11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싹 다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정말 큰 돈입니다. 이제 박종경이 임상옥을 따로 불러서 만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생판 모르는 남이 여러분에게 부조금을 4천냥이나 냈다? 궁금해서라도 만나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난 박종경은 임상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는 하루에 남대문으로 사람이 몇이나 드나드는지 아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요? 박종경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누구는 뭐 2,000명, 누구는 뭐 7,000명, 누구는 10,000명, 뭐 제각기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임상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하루에 남대문으로 몇 명이 드나들던 그 가운데는 대감에게 이롭거나 해가 될 사람이 섞여 있을 뿐입니다. 이도 해도 주지 못할 사람이라면 대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박종경이 껄껄껄껄껄껄껄 웃으며 임상옥, 너는 그러면 어느 쪽이냐고 되묻습니다. 이때 임상옥은 생각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말합니다. 저는 마음심 심가이옵니다. 이에 득실을 떠나 저는 대감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저라도 마음을 홀딱 뺏길 것 같아요. 임상옥은 순간적인 기지와 판단력을 보여주었고 이를 확인한 박종경은 정치적 후견인이 되기로 결심하죠. 여러분들, 박종경을 단 한 번 만나기 위해 거금 4천냥을 아낌없이 내놓는다?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임상옥의 계산대로 박종경이 만나주고 그의 뜻을 알아주면 진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파산당할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정말 거액입니다. 그만큼 임상옥의 구상가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것이었죠. 당시 권력 핵심에 있던 박종경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숱한 상인들을 나 몰라라 하고 전혀 생판 알지도 못하는 임상옥에게 막대한 이득이 남는 인삼 독점권을 준다? 절대 그냥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임상옥은 엄청난 배짱과 기지를 발휘해서 박종경의 마음을 움직이고 훔쳐냈습니다. 조선인삼은 옛날부터 망구의 명약으로 널리 알려져서 중국 상인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18세기 중반 이후부터 자연삼이었던 산삼을 대신해서 인공적으로 기르는 인삼, 즉 가삼이 전국 각지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재배 인삼은 장기간 보존과 약재로 활용하기 위해 홍삼으로 가공이 되는데요. 이게 또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죠. 임상옥이 영경 가는 사신을 따라 인삼무역을 하러 북경에 도착하였을 때 일입니다. 임상옥이 도착하면 항상 니하오 반색을 하며 반기던 청나라 상인들이 갑자기 그를 매몰차게 내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임상옥이 인삼을 독점하여 온 것을 시기해했던 청나라 상인들이 인삼 불매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신 일행의 기고 날짜가 차츰 가까워오고 있으니 임상옥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삼을 헐값이라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거로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임상옥은 청나라 상인들의 계략을 눈치채고 오히려 역공을 가합니다. 조선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까지도 임상옥은 요지부동입니다. 청나라 상인이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을 하죠.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지금쯤 임상옥이 자신들에게 와서 한껏 허리를 굽히면서 싸게 인삼을 내놓을 테니 좀 사주세요. 싼값으로 흥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조선으로 돌아가기 전날 임상옥은 사람을 시켜서 장작을 여러 수레에 실어서 사오게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북경의 청나라 상인들이 멀리서 임상옥을 지켜보죠. 이때부터 임상옥의 원맨쇼가 시작됩니다. 임상옥은 하인에게 자신이 거처하는 집 마당에 가득 장작을 쌓게 하고 그 위에 의주에서 가지고 온 인삼을 싼 꾸러미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끔 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청나라 상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임상옥은 갑자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인삼꾸러미 위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인삼더미에 치솟자 깜짝 놀란 청나라 상인들이 대바람에 몰려들어 불을 끄고 인삼봉지를 끌어내죠. 임상옥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인에게 호통을 치죠. 누가 감히 내 인삼에 손을 대느냐. 너희들은 당장 불을 더 지피고죠. 인삼을 다 빼앗아 어서 불태워버려라. 북경에 와서 물건을 제값도 못 받고 파느니 차라리 불태워 없애버리는 게 낫다. 그러자 청나라 상인들은 임상옥이 원하는 금액에 구매하겠다고 매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임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더 불을 지피라고 호통을 치죠. 더욱 다급해진 청나라 상인들은 서로 값을 올려나갔고 마침내 임상옥은 본인이 생각했던 값의 10배를 부르고서야 받고 팝니다. 사실 청나라 상인 입장에서도 1년에 겨우 한 번 오는 의주만상의 인삼? 이걸 사지 않으면 자신들의 장사도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홍삼은 뛰어난 약효로 인해 돈푼이나 있는 사람이면 값이 싸고 비싼 거 상관없이 무조건 구매를 하는 상품 중에 하나였죠. 이 사실을 임상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배짱과 지혜를 발휘해서 청나라 상인을 오히려 역이용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임상옥은 국내외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뛰어난 상술로 임상옥은 30을 갓 넘긴 나이에 나라 안의 명성이 자자한 국제적인 부호가 됩니다. 그 부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옥이 청나라의 인삼을 팔고 와서 은계를 쌓으면 마이산만 하고 비단을 쌓으면 남문우만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임상옥이 그저 돈만 많이 벌었더라면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이 회자되지 않았을 겁니다. 임상옥은 자신의 재물을 굶주린 백성과 수재민을 구제하는 데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재산을 빈민구제에 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의 재산이나 지위는 부질없었던 거죠. 임상옥은 대저택을 버리고 자그만 집에 살다가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200여 년 전에 실제했던 인물 임상옥이 이렇게 우리 곁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상옥이 진정한 상인 정신을 실천한 모범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8강에 걸쳐서 조선을 풍미했던 8명의 인물을 만나봤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